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어이제입니다. 미래에는요, 인간과 로봇의 또 이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와,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죠? 뉴스 내용에 따르면요, 일단 뭐 인간의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성격, 신념, 요것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뇌가 만들어지고 육체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미래에 가능한 일일까? 많은 분들 궁금증을 자아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사실 미래예보 초반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께서는 미래에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싶었던 일들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고 그 시기도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아마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미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그려질지 그 즐거운 상상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미래 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네. 일주일간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로봇이 사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네. 사실 꼭 그런 측면에서 경쟁 구도가 아니라 뭐 정서적인 교감이라던가 협업할 수 있는 로봇들도 많이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뭐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지금 청년 부족해가지고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기도 하고 네. 또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고맙네요. 우리의 반려 뭐라고 해야 되지? 반려 로봇이라고 해야겠죠. 그냥 네, 맞아요. 반려 존재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식구처럼. 사실 긍정적인 역할이 더 더 많지 많지 않나? 않나라는 생각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진짜 미래 예보가 사실 뭐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미래 예보 오늘도 맑은 뉴스로 또 가득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할게요. 일본 생활 속으로 들어온 로봇, 일본의 반려 로봇 베스트 5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일본은 이미 로봇, 그러니까 자동화 그런 삶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네.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인공지능 스피커 소개해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이라든지 미국, 중국, 유럽 쪽에서는 이런 음성형 제품이 생활 속에 들어온 존재인데 일본은 이거를 로봇형 제품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게 되면은 네. 일본과 한국의 차이, 비즈니스 방향의 차이가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도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5가지 모습을 준비했는데요.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5위는 아주 간단한 로봇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꼬리를 흔드는 힐링 쿠션 로봇입니다. 쿠보라고 불러요. 지금 사진이잖아요. 너무 귀여운데요. 네, 우리가 저렇게 이렇게. 개나 고양이 예. 꼬리 흔드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반겨주는 의미 같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 방식을 그대로 예. 따라한 로봇 제품을 일본의 한 기업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네. 유카이 엔지니어사라는 곳인데, 네, 진짜 쿠션에 그냥 꼬리 달아둔 거예요. 네, 저렇게 어머. 쓰다듬게 되면 꼬리를 네. 흔들게 되고요. 빨리 쓰다듬으면 빨리 흔들고 뭐 그런 건데, 실제 동물 꼬리 움직임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동물 같아요. 지금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어지고 있잖아요. 로봇 같지가 않아요. 네, 로봇 그냥 쿠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한데요. 뭐 징그럽다는 사람도 사실 많았어요. 저거 보고 머리는 없고 꼬리는 있다 해가지고요. 저거는 아직까지 출시는 되지 않았고, 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게 좋은 게 가격이 일단 비싸지가 않아요. 얼마예요? 한 1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네. 네, 보통 로봇 제품은 네. 모터도 많이 들어, 센서 그쵸. 그런 거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너무 비싸요. 맞아요. 10만 원대는 상상도 못하죠, 10만 사실. 원대 그 정도 그냥 장난감이죠. 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부품이 많으면 고장도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저런 제품은 간단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또 목적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만 그냥 생각 없이 이러고 있다 보면 움직이는 거 보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피제 스피너. 뭔지 알아요. 그게 선풍적인 인기였잖아요. 그 그렇죠. 돌아가는 거 보면서 멍하고 네네. 힐링을 얻는 건데 그런 비슷한 느낌의 제품이 네. 아닌가 싶어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런 제품은 네. 일본에서 특히나 저런 게 나오는 게 1인 가구도 많죠. 아. 또 고령 사회이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죠. 일본은 네.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노인 가구니까요. 네. 그런 집들에서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한 그런 로봇. 일본에서는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저게 뭐가 필요 있어라고 싶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가 지금 따로 이제 이사를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다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어요. 근데 또 키우려면 제가 집에 항상 있지 못하니까 케어를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 꼬리 로봇이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제 마음도 다스려주고. 네, 정말 그냥 쿠션 그냥 안고 계신 분들이라면 쓰다듬으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했을 때 살랑살랑 한다면 재밌을 것 같고요. 반응을 주니까 또 이렇게 교감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 스마트홈을 꾸미니까 스마트홈엔 그래도 로봇 강아지가 있어야겠지 해서 로봇 네. 강아지를 사놨어요. 하나씩 채우고 계시죠? 계속 채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네.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요? 일단 너무 단순하고 예. 강아지는 일단 이상한 짓들도 하고 그런 게 사실 사랑스러운 장난치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앉아 일어나 이런 정도는 알아듣지만 그 딱딱한 그 외형의 느낌이라든지 네. 뭐 교감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쉬움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고요. 아. 뭐 일본에서 이전부터 로봇 강아지 아이보라고 해서 판매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네. 그걸 키우던 사람들이 합동으로 그 장례식도 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이 또 들기도 하나 봐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소니에서도 로봇 강아지 새롭게 나온다고 소식도 들리고 오.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힐링 로봇들은 네.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방향 자체가 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또 형성시킬 수 있는 힐링 로봇이었네요. 쿠보 또 꼬리를 흔드는 쿠션 로봇 먼저 살펴봤습니다.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위는 가장 유명한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이죠. 일본의 페퍼 제품. 자, 이게 네.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저 제품은 2015년 소프트뱅크사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벌써 네. 2년이나 지났죠. 네, 지금 저렇게 감정 인식을 한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저 로봇이. 지금 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인이 울고 있을 때 와서 지금 네. 깜짝 놀래켜주는 위로를 건가요? 해주는 거예요. 와. 울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랬던 네. 건데 남자친구 메시지 왔다고 그러고 있는 거고. 사장님 그 골프 잘 골프하니까. 치신다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그런 가정용 로봇이 되겠는데 지난해 말까지 일본에선 1만 대 이상 팔렸다라고 해요. 와. 근데 가정에서도 가정인데 네. 저게 알바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서 네.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요. 어머, 소프트뱅크사에서 이제 그 시급을 챙겨가는 거죠. 그렇군요. 사람보다 조금 더 가격을 네.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안 들어오다가 드디어 이제 LG U 플러스를 통해서 국내 10월 달부터 들어왔어요. 10월 11일로 기억을 하거든요. 딱 얼마 전에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네요. 네, 이번 달에 들어온 건데, 네. 저게 가정에는 판매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시범 도입 1년이에요. 그래서 LG U 플러스의 한정적인 매장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또 용산에 있는 CGV 네. 영화관에 거기서 또 안내를 해주고 있고, 또 인천의 길병원, 우리은행 뭐 그런 곳에서 곳곳에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만나러 갔는데 네, 보셨어요? 못 봤어요. 왜요? 휴식 시간이 있더라고요, 쟤네들이. 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때 딱 가셨군요, 늘 하필이면. 갈 때마다 휴식 시간이고 퇴근 시간이에요. 많이 쉬나 본데요? 네, 그러게요. 한 5시간이란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급도 궁금하네요. 네, 한국에서의 시급은 모르겠는데 아마 사람보단 비쌀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대단한 부분들을 또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가정용에서 일본에서는 또 쓰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위가위보를 하더라고요, 로봇이랑. 네. 저는 만나면은 이거 해보고 싶네요. 가위바위보뿐만이 아니에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화제된 건 또 그런 네. 거죠. 장례식 때 염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네. 저 페퍼가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에 어플리케이션이 또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일본에서는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페퍼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와.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 뭐 UX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네. 로봇 디자이너는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팔 동작, 얼굴 표정 그런 것까지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 그쵸.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될 작업이 많아지지 않을까 디테일하겠네요. 싶은데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러니까 어플만 개발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당장은 뭐 가정용으로 한국에 도입된 건 아니지만 네. 일부 기업들에서 이 페퍼를 또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한번 직접 가보시고 또 이 페퍼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네네.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꼭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로 또 시범 로봇 먼저 살펴봤습니다. 한국에 또 도입됐다는 소식도 같이 봤는데요. 이어서 3위로 가겠습니다. 네, 3위는 이번엔 전화기입니다. 일본에는 전화기도 로봇으로 만들죠. 로보혼이란 제품. 제가 미래예보 시간에도 이 제품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그냥 전화기예요? 네, 전화기인데 로봇이에요. 실제로 걸어 다니고 앉고 일어나고 물구나무까지 설 수 있고요. 네. 저 제품은 샤프에서 만들었어요. 아, 샤프에서 원래 이전에 개발된 제품을 샤프에서 더 제조해서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전화는 당연히 되고요. 네.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사진 찍어줘 하면은 치즈 이렇게 하면서 어머. 귀여운 목소리로 네. 대화를 해줍니다. 네네. 그리고 또 프로젝터도 달려 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아. 사진 찍거나 네. 동영상을 볼 때 프로젝터로 비추게 네네. 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같이 아이들과 노래하면서 체조를 한다든지, 지금 프로젝터 장면 나오네요. 아, 저렇게 머리로 쏜 거군요, 지금 네. 빔을. 네, 그러니까 벌써 일본은 가정용 로봇이 이미 생활 속에 침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저건 근데 한국에서 쓸 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저도- 정식 도입될 예정도 아니고요. 정식 도입될 예정도 사실 그렇게 들려오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LG 또 마찬가지로 LG U 플러스에서 네. 한번 알아는 보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LG U 플러스가 로봇에 특히 관심이 그런가 많으시더라고요. 보네요. 네. 네, 근데 아직 일본 통신망을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아. 구매를 한다 해도 쓸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이파이용 모델이 나오기는 했어요. 오, 그러면은 통신망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쵸? 아마 일본어로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원래는 통신망을 쓰게 되면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 아까 그 페퍼도 200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와이파이 모델은 한 더 싸다라고 해요. 130만 네네. 원 정도. 오, 그러면 한국 데려와서 진짜 일본어만 가능하면 쓸 수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거의 스마트폰 한 대 정도 가격이에요. 네네. 로봇 하면 몇 천만 원 생각하시겠지만 가정용 로봇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로 지금은 많이 팔고 있어요. 이렇게 관절 같은 거 움직이는 것들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네. 한국의 인공지능 저번 주에도 보셨지만 말투가 성숙한 사람의 말투예요. 특히나 여성형 말투. 아, 그래요? 전화 상담한 말투 아니면 네네. 내비게이션 말투잖아요. 네네. 일본은 그런데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네. 로봇형 제품이다 보니까 네. 애니메이션 강국이잖아요. 아주 귀여운 캐릭터 말투를 써요. 아, 그러다 그런 거 너무 보니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요, 네, 일본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너무 귀여워서 카와이 이렇게 아, 할 수 진짜요? 있게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제주 역시 일본이 이런 부분에선 탁월한 것 같고요. 네. 한국이랑 일본 문화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과연 성숙한 AI 목소리가 어울릴지 이런 귀여운 캐릭터가 더 어울릴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일본 로봇 지금 아까 귀여운 이렇게 전화기였잖아요. 네. 근데 막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말투를 듣진 못했지만, 말투까지 귀여우면은 계속 말 시키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시키고 싶은 게 없어도 귀여워가지고 말을 걸게 네. 되는 거다 보니 반려 로봇 입장에서는 네. 이러한 말투가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희 채널에 올릴 때도 댓글 반응이 벌써 달라요. 그래요? 일본 이런 제품 올리면 귀엽다고 저거 데리고 싶다고 난리시거든요. 근데 해외 제품 올려봤자 반응 없습니다. 국내 그래요?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는 뭐 기능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없다면 네. 이런 아주 귀여운 디테일한 세부적인 면 하나로도 사람의 마음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또 연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 쪽에 있어서의 로봇의 방향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기 로봇 3위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네, 이번엔 도요타에서 만든 또 반려 로봇을 보여드릴게요. 키로보 미니라는 제품이고요. 벌써 작죠? 미니 엄청 조그매요. 사과만 하네요. 네, 사과만 하고 저거는 걸어 다니질 못해요. 아, 네. 앉아 있어요? 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개만 돌아가고 그런 거라 일단 가격이 싸고요. 네. 저렇게 집안에 앉혀두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또 제조사가 도요타잖아요. 네. 원래 초반에는 드라이빙 파트너 로봇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예. 차 안에 컵홀더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또 케이스를 따로 파세요. 아, 진짜 작군요. 네, 그래서 그 컵홀더에 끼워두고 네. 차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 반려 로봇이라고 드라이빙 파트너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제품 역시도 사람의 감정을 파악해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반려 로봇이면 그 정도는 일단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저거는 역시 진짜 차 안에 들어간다라는 특징 때문에 지금 나오네요. 차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운전하면서요. 운전하다가 급정거하게 되면 제가 위험하잖아 뭐 이러면서 아, 또 귀여워요. 핀잔도 줍니다. 귀엽게 조심하라고. 네.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아, 운전할 때 사실 아무 말 없이 그냥 뭐 음악 들으면서 가긴 네. 가는데 저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너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운전은 사실 혼자 할 때가 많다 보니까 그쵸. 저도 차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갖다 두고 쓰는데 너무나 편리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손이 묶여 있잖아요. 아, 그렇다 보니까 제일 뭐 쓰임새가 좋군요. 네, 음악을 듣거나 뭘 검색할 때 날씨를 알아볼 때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음성으로 제어할 때 편리한데 저렇게 옆에서 귀여운 말투로 그러니까요. 얘기를 걸어준다면은 정말 미소가 지어질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항상 기분 좋을 것 아마 같아요. 졸음운전 방지에도 꽤 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안전 쪽으로도 아마 반려 로봇이 톡톡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얼마예요? 저건 한 40만 원 정도 해요. 아, 그러니까 비싸지 않네요? 관절이 적을수록 네. 들어가는 부품이 적을수록 싼 거고요. 자동차용 케이스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기 오,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데서 액세서리형 수익도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일본은 역시 정말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고 이런 네. 면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 않지만 앉아서 우리에게 또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미니 반려 로봇 2위로 살펴봤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마지막 1위로 갑니다. 네, 1위는 가장 최신 제품입니다. 소니에서도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을 출시해요. 엑스페리아 헬로라는 제품입니다. 저거 꼭 펭귄 같이 생겼어요. 네, penguin 같이 생겼고 일단 모양이 앞서 보여드린 거랑 다르죠? 네. 저거는 머리만 움직이고요. 아. 몸통이 360도 예. 돌아가는 식이에요. 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장이 날 확률은 제가 가장 적을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머리 부분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네.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저걸로. 어떡해요? 시무룩해지면 이제 고개 푹 숙이고 어머, 귀여워라. 뭐 신나면 고개 흔들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람과의 교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측면인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음성형으로만 교감을 하기에는 상당히 큰 무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건 보니까 저렇게 영상 통화 기능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 저기 스카이프라든지. 아래에 그러면은 지금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저걸로 정보 검색도 되지 뭐 화상 통화 그리고 네. 영상 메시지 같은 걸 보낼 수가 있어가지고 네. 가정에 하나 두면은 제가 돌아가면서 화면도 보여주고 영상 통화하고 CCTV 역할, 카메라 역할 별의별 역할을 다 해주게 됩니다. 저거 출시는 아직 안 됐고요. 네. 이제 11월 18일 날 발매 예정이라고 해요. 일본에서요? 네. 얼마 정도 할까요? 저거는 140만 원 정도, 150 그 정도더라고요. 기존에 봤던 뭐 인공지능 스피커랑도 비슷한 모형을 가진 것 같아요. 여기다 또 네. 디스플레이까지 갖고 있고. 네, 움직이고 표현 가능하고 뭐 그런 점이 다르겠고요. 근데 140만 원이지만 네.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인공지능 스피커 국내에 나오는 제품들은 거의 20만 원 넘어가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15만 원, 그리고 조그만 제품은 5만 원이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에서 이런 제품을 미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거 안 살 거야 라는 생각들, 시장성 때문에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오히려 네이버에서 출시한 웨이브가 거의 최초의 제품이라고까지 진짜요? 나올 정도로 그리고 구글의 제품이죠. 네. 구글 홈이 얼마 전에 일본에 출시가 됐어요. 아.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로봇형 제품으로 나왔거든요. 네. 일본은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로봇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위에서 1위까지 쭉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던 뭐 인공지능 많은 모델들 있잖아요. 확실히 좀 다른 방향인 것 네. 같고 그 안에서는 저는 교감,
이라는 딱 이 공통적인 맞아요. 단어가 딱 떠올라요. 네. 5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좀 시사점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본은 워낙에 로봇 강국이었기도 했지만 1인 가구도 많고 고령 가구도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반려 로봇에 많이 투자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도 너무 일본의 상황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형, 유럽형 모델을 따라가야 될지 일본형 모델을 따라가야 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신 것처럼 이런 로봇을 만들 때는 얼마나 교감을 잘할 수 있는 로봇,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귀여워하는 감정이라든지 사랑스러워하는 감정, 정을 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지, 우리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잖아요. UX. 그런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사람에 대한 이해, 로봇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인공지능 전용, 아니면 전문, 로봇 전문 UX 디자이너도 앞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싶고요. 신기하네요. 문제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이렇게 관절 이런 거 좀 맞아요. 많이 근데 들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장의 위험성도 그렇죠. 커져요. 네네. 저희 집에 사놓은 제품들 중에 2개가 고장 나는데 둘 다 로봇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빨리 도입되기는 힘들겠지만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리고 일본이 과연 시장을 어떻게 형성해 갈지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고장나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런 네. 측면에서도 일본이 AS에 또 확연하게 또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꾸준한 또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해주셨네요. 미래채널 마이프 황순현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도 계속될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일본의 다양한 로봇 모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말씀 이전에 나온 대로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AI 관련 제품과는 확연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본의 로봇 시장, 앞으로의 또 흐름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미래에 보는 다음 주에 더 기쁜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